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90일 완성 돈 버는 평생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요코야마 미츠아키 지음, 정세용 옮김, 걷는 나무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관리하기만 하면요, 돈이 모입니다. 하지만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절약한 다음 날에는 조금 사치를 부리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일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재테크 투자 정보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돈이 모이는 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을 모을 때는 저축 방법이나 목표 액수에 몰두하기보다는요, 그 과정을 통해 인생과 삶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책에 그 방법을 담았는데요. 일시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돈이 모이는 생활 체질이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달에는 물건 정리, 필요와 욕심을 구분한다. 두 번째 달에는요, 생활관리, 일상생활을 정돈한다. 세 번째 달에는요, 돈 버는 습관 완성, 돈에 대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첫걸음은요, 물건 정리에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미 있는 물건을 또 사기도 하고 비슷한 용도의 물건을 여러 개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데만 돈을 쓰는 것 같은데도 돈이 모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려면요,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것보다 지금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대하는 방식처럼 생활에 밀접한 부분부터 파악해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미국에 있는 소비 습관 개선을 도와주는 한 단체에서는요, 낭비가 심한 사람들을 모아서 합숙 생활을 하게 합니다. 합숙 생활을 하는 센터에서는요, 쇼핑 금지, 돈이 쓰고 싶어도 꾹 참기와 같이 억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보다는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에 외출했으며 몇 시에 돌아와서 몇 시에 잤는지 보고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일기에 그날 하루의 기분을 조금씩이라도 기록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작 그것뿐인데도요,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낭비벽은 점차 개선되고요, 센터를 나간 후에도 낭비하는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은 대단히 적다고 합니다. 심지어 참가자들의 일기에는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네요. 왜 그 물건이 그토록 갖고 싶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 물건은 사놓고 왜 쓰지 않았을까라고요. 손쉽게 돈 모으는 법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일수록 돈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이 새는 구멍은 막지 않고 무조건 돈만 들이붓는다고 해서 돈이 모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물건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와 욕구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기반으로 돈을 모으는 힘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도 돈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물건들 모두가 형태만 바뀐 돈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입할 때만이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서도 계속 돈이 드는 물건도 있습니다. 물건을 물건으로만 여기는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돈이라고 여기는가 그 인식의 차이에 따라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물건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곧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인데요. 물건은 또 다른 형태의 돈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물건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선 방을 어지럽히거나 집안 한가득 쓰레기를 쌓아두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게 되면서 물건을 소중하게 대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소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방을 정리하지 못하고 집안 곳곳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둡니다. 그리고 물건을 전부 똑같이 취급하며 무엇이든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모든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듯 하지만요, 사실은 무엇 하나도 소중하게 대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무질서한 생활은요, 금전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자신의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흐트러진 생활은 돈 문제로 나타나는데요.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해결책으로 갑자기 가계부를 쓰거나 푼 이유의 예금이나 떠오르는 부동산 등을 알아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만 정신이 쏠려서 눈앞에 놓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인데요. 돈이 모이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심리적 고민이나 흐트러진 생활이 돈 문제로 드러나기 쉬운데요. 결국 돈을 모으려면요, 생활을 먼저 정돈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금전적인 문제는 적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요, 문제가 되는 것은 돈 새는 구멍이 많은 생활 방식이고 무엇을 우선시할지 결정하지 못한 가치관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문제거리나 고민거리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당장의 금전적인 문제만 처리할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은 생활의 문제가 다시 눈에 쉽게 보이는 숫자, 즉 돈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돈으로 풀지 않아야 하는데요. 돈을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돈 관리보다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심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마구잡이로 쇼핑을 하기도 하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강한 방법을 찾지 못한 사람이 폭음이나 폭식으로 돈과 건강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특히 연수입이 높은데도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수입이 높지 않은 사람 중에도 푼돈을 모아서 무엇 하나라는 마음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돈 쓰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경우 지갑 사정은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하고 산책이나 달리기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는 법을 알고 있는 반면에요,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은요, 돈을 쓰는 행위 자체를 해소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축과 다이어트는요,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둘 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면요, 사람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매일 몸무게를 기록하는 것처럼 매일 하루의 행동을 기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요, 하루 일과를 한눈에 파악해서 돈이 새는 구멍을 막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상 시간, 회사에 도착한 시간, 점심 시간, 귀가 시간, 취침 시간과 같은 큼직큼직한 부분을 골라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유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돈 규칙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씀씀이를 기록하는 일인데요.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시작한다. 자기만의 규칙대로 적는다. 꾸준히 지속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요, 이것저것 다 귀찮다면요, 금액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5,300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금액만 5,300원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신경 쓰이는 항목만 골라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커피를 자주 사 마신다면요, 커피를 사 마실 때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커피를 꽤나 자주 사 먹는구나 하면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쓴 돈을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데요.
지출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비, 낭비, 투자인데요. 소비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사용료를 지불하는 돈을 가리킵니다. 생산성은 거의 없습니다. 낭비는 말 그대로 헛되이 쓴 돈입니다. 투자는요,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자신에게는 생산성이 있는 지출인데요. 주식이나 투자 신탁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한 돈뿐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는 데 쓰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제를 몰라도 숫자에 약해도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 관리를 하는데도 생각만큼 돈이 모이지 않는 분들이라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을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돈 버는 체질로 바꿔주는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